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1번째 시간으로 메가더2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더2. 필리핀의 코레히 도로에서 일본과 미국은 계속적인 전쟁 상태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선언을 했던 메가더 원수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부득이하게 탈출작전을 감행하게 된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필리핀의 남쪽 끝 지점을 거쳐 호주로 탈출을 하게 된다. 그는 탈출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한다. 꼭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3년여에 걸친 준비와 작전을 거쳐 그는 드디어 45년에 필리핀을 탈환하게 된다. 그 전에 뉴기니 섬에서의 상륙작전도 있었고 여러 차례 전투를 거친 후에야 겨우 필리핀의 탈환을 이뤄낸 것이었다. 일본은 후퇴하는 과정에서 잡혀있던 포로 7만여 명을 구송하는 과정에서 거친 학대와 고문 등으로 인해 2만여 명이 죽고 5만 4천 명이 살아남게 된다. 이를 일러 죽음의 행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후 일본의 혼다 마사하루 중장이 지게 되고 마닐라에서 전범으로 처형을 당하게 된다. 45년에 필리핀을 확보한 메가더 원수는 계속적으로 일본의 압박을 가하게 되고 8월에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를 통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게 된다. 미주리 함상에서 히로히토 천황으로부터 한국 군서의 서명을 받게 되고 그는 일본군 점령 사령관으로서 일본을 통치하게 된다.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지주로부터 경작인에게 토지를 배분하는 개혁을 시행한다. 새롭게 헌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또한 전범재판을 통해 책임있는 자들의 사형도 이끌어낸다. 단 천황은 제외를 시킨다. 외교, 기타, 국방 등 제반 분야에서 전후 일본의 기본을 닦아놓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그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된다. 70세의 노령이었다. 4일 만에 그는 항공기로 전선을 시찰한다.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를 구상하게 된다. 첫 번째 일은 대만의 설득이었다. 대만에서는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이다. 그는 장개석과 만나 그것을 무산시키고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그것은 혹시라도 대만에 개입하면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준비와 심사숙고를 거쳐 1950년 9월 15일에 위험부담이 상당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다른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곳은 군산이었지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 상륙작전을 통해 멋지게 전세를 역전시킨다. 문제는 38선을 돌파할 것인가가 논의되었으나 협의를 통해 이를 넘어 진격하는 것으로 결론낸다. 계속적인 승리를 통해 압록강까지 진출한 한미연합군은 다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러는 와중에 그는 트루만 대통령과 태평양 위의 한 셈에서 회담을 갖게 되기도 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격려를 하지 않고 악수를 한 것으로 인해 구설에 오르기도 한다. 과연 중공군의 개입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곧 중공군은 인해 전술을 펼치며 노도와 같이 밀려오고 전선은 후퇴의 철수를 결정하고 밀려 내려오게 된다. 이런 와중에 메가더는 미 정부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결국 군사령관직에서 해임되게 된다. 그가 과연 원폭 투하를 건의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는 곧 짐을 꾸려 귀국길에 오른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전쟁 영웅이었던 그에게 미국민은 열렬한 환영을 보낸다. 그는 미국 상하원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하기도 하고 자신의 공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증언하기도 한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된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환영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던 그에게 대통령직의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거절한다. 일본에 있었던 48년도에
일본 국민이 메가더의 대통령직 수락을 응원하기도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의 참모로 있었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또 후에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한 회사에 들어가 얼마간 일하기도 했었다. 그의 말년에는 81세 되던 1961년경에 마닐라를 다시 방문하기도 한다. 필리핀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한다. 최후의 연설은 그의 모교였던 웨스트 포인트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제목은 의무 명예 조국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아들도 자신의 뒤를 이어 웨스트 포인트로 가기를 희망했지만 그는 군인의 길을 가지 않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과의 관계도 돈독했던 그는 영원한 국민적 우상이었고 국의 상징이었다. 국민적 영웅이었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였다. 모든 부문에서 철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부하들을 돌보고 지휘하고 리드하는 데 탁월함을 보여줬다. 역사적 인물로 나폴레옹을 존경했다고 한다. 말년에 담낭함을 알아 84세를 일기로 워싱턴에서 서가하게 된다. 그는 동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은 항상 그들에 의해 지배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의지대로 고귀한 삶을 보석처럼 빛냈던 위대한 인물로 남겨진 듯하다. 범접하기 힘든 카리스마를 가졌고 불굴의 신념 아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군생활을 영위해서 52년간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전무후무하게 22개의 훈장을 자랑스러워했던 장군의 표상 같은 이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언젠가 그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참 들끓었던 때가 있었다. 아무튼 그의 한국에 있어서의 공과는 여전히 역사가의 몫으로 남아있지만 누란의 위기에 빠졌던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아들에 대한 기도문도 멋지게 남겨져 있고 그의 의록도 빛나는 먼귀로 지연되고 있다. 메가더는 사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잘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시험을 치르기 전날 밤의 일이었다.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더글라스 메가더야, 정신을 차려야지. 겁만 먹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이긴다. 내가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단다. 자신을 갖고 남에게 기대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설사 내가 시험에 떨어진다 해도 너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잘 알 것 아니냐. 용기를 내라. 침착한 어머니의 말씀에 그는 정신을 차렸고 결국 그는 수석으로 합격했고 졸업했다. 그의 인생에 있어 어머니의 말씀이 그의 용기를 일깨운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최전선에서 시찰 중 그는 용기 있는 한국인 용사를 만났다. 전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자네는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라고 묻자 용사는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에 감동받은 메가더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전력을 다해 한국전쟁에서 구했다. 메가더 오성 장군은 인간으로서 부족함을 안고 있었지만 항상 긍정의 노래를 하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위대한 결과를 낳았다. 메가더는 용기의 힘을 알았고 실행하고 실천함으로써 당대의 위대하고 진정한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용기 있는 참 군인이었다. 군인으로서의 표상이었고 참 군인 그 자체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